쓰레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연구원의 논문이 네이처에 게재됐기 때문입니다. 11년간 299번 실패한 미친 프로젝트. 회사에서조차 포기하라던 그 연구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겁니다. 냉매도 압축기도 없이 작동하는 냉장고.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이 기술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혼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을 뻔하면서도 연구실을 지켰고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37번째 시도에서 탄생한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연구실의 냉장고가 폭발했습니다. 새벽 3시. 불꽃이 튀었고 매캐한 연기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순간 11년간 매달렸던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가 저희 연구를 게재했어요. 냉매 없이도 작동하는 냉장고. 100년간 불가능하다던 기술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11년은 지옥 같았어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삼성생활가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38살 연구원이죠. 전공은 재료공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했을 때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입사 후 5년간 저는 기존 냉장고의 성능을 0.3% 개선하는 일을 했어요. 0.3%. 그게 제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 연구원.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야. 펠티어 냉각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냉장고 개발. 관심 있나? 펠티어 냉각. 대학 때 교과서에서 본 이론이었습니다. 전기를 가하면 한쪽 면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지는 반도체 소자. 냉매도 압축기도 필요 없는 완벽한 친환경 기술이죠. 하지만 효율이 너무 낮아서 상용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연구소장은 웃었어요. 그래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 일이잖아.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나요? 첫 해는 50억. 성과가 나오면 더 줄 수 있어. 하지만 3년 안에 뭔가 보여줘야 해. 3년. 그때는 3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는 11년 전 봄에 시작됐습니다.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들이었죠. 첫 회의에서 저는 말했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냉장고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100년간 지속된 증기 압축 방식을 끝낼 수 있어요.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두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드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냉각 효율이 기존 냉장고의 30% 수준에 불과했죠. 팀원 박수진이 말했어요. 민준 선배, 이거 진짜 가능한 거 맞아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설계부터 시작하자. 두 번째 시제품은 더 나빴습니다. 효율이 25%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27%, 네 번째는 29%. 개선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추락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예산은 50억 중 40억을 썼지만 성과는 제자리였습니다. 연구소장이 중간 점검 회의를 소집했어요. 김 연구원. 현재 진행 상황은? 저는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목표 효율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나노 구조 개선에 집중하면. 연구소장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요청이 들어오고 있네. 더 확실한 프로젝트들이야. 자네는 1년 더 줄 수 있어. 그때까지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종료야. 회의실을 나오며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1년간의 실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실패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 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언제 와? 미안.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딸아이 수아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대. 미안해.
내일 꼭 일찍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2년 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방향을 바꿨어요. 기존 펠티어 소자의 재료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나노 소재 합성 실험이 시작됐죠. 하루에 15시간씩 실험실에서 살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가끔 집에 가면 딸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새로운 소재로 만든 20번째 시제품. 효율이 35%까지 올라갔거든요. 드디어 돌파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도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30번째 시제품에서 효율은 다시 32%로 떨어졌습니다. 40번째는 31%, 50번째는 34%,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어요. 2년차가 끝나갈 무렵 저희는 예산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총 투입 금액 93억 원. 하지만 효율은 여전히 40%를 넘지 못했어요. 연구소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 연구원. 솔직히 말하겠네. 본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2년 동안 100억 가까이 썼는데 성과가 뭔가?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턴이 보인다고 제품이 나오나? 투자자들은 데이터가 아니라 결과를 원해. 자네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1년. 딱 1년만 더야. 그때까지 최소한 60%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완전히 종료야. 60%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최고가 40%였는데 20%를 더 올려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른 부서 선배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그만둬. 네, 그 프로젝트 말이야. 회사에서 소문 다 났어. 미친 프로젝트라고. 자네 경력에 먹칠하기 전에 손 떼는 게 나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건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은 수아가 요즘 아빠한테 보여줄 그림을 그려도 당신이 안 와. 매번 내일이라고 하는데 그 내일은 언제 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벌써 2년째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가족보다 냉장고가 더 중요해? 아니야. 그럼 언제쯤 끝나는데? 1년. 1년만 더 주면 돼.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1년 후에도 안 되면 그만두는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프레온 가스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완벽한 친환경 기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년차 첫 달. 예산 추가 배정이 거부됐어요.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민준 선배, 박수진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예산도 없는데. 저는 모니터에 띄운 실험 데이터를 바라봤습니다. 67번의 실패. 모두 효율 40%를 넘지 못한 결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거 봐봐.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은데. 팀원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실패한 실험들 사이에서 미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노 구조의 증착 각도와 온도 조건. 특정 범위에서 효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만약 이 변수들을 최적화하면 그때 연구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연구원 팀. 모두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연구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본사 결정이 내려왔네. 이 프로젝트는 다음 달부터 예산이 전면 중단돼. 팀원들도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될 예정이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연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들이 열심히 한 건 알아. 하지만 회사도 자선사업은 아니잖아.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확실히 보여요. 연구소장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연구원, 자네 그 말을 3년째 하고 있어. 이번엔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다음 주부터 연구실 정리 들어가게.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배, 우리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놓아줘야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 함께 고생한 동료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67번의 실패 데이터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인가?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응. 오늘 수아 생일인 거 기억하지?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미안. 지금 가고 있어. 딸아이가 아빠 기다리면서 케이크 앞에 앉아 있어. 1년 약속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어요. 연구실 불을 끄려는데 모니터의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7번의 실패.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패턴. 나노 구조, 증착 각도, 온도 조건. 만약 이것들을 정확히 조합하면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날 밤 저는 혼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68번째 도전이었어요. 새벽 3시. 나노 증착 장비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모든 변수를 미세하게 조정했어요. 각도 15도, 온도 320도, 증착 시간 47분. 모두 이전 실패들에서 추출한 최저값이었습니다. 장비가 멈췄습니다. 새로운 펠티어 소자가 완성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테스트 냉장고에 소자를 장착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냉장고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분, 2분, 3분.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효율이었어요. 전력 소비 대비 냉각 효율. 측정 장비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35%, 40%, 45%.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0%, 55%. 그리고 멈췄습니다. 57%. 저는 숨을 죽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57%였어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40%였는데 17%나 개선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냉장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황급히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껐어요. 연기가 거치고 낮아 냉장고는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7%.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57%였어요. 돌파구를 찾았는데, 하지만 증거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데이터 로고도 파손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타버린 냉장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어요. 3년, 68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찾은 답. 하지만 그 답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실험 노트를 펼쳤습니다. 타버린 냉장고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진짜 증거는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57%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이상을 만들 수 있는지.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혼자서라도. 김민주는 68번째 실패 끝에 드디어 돌파구를 발견했지만 냉장고가 폭발하며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계속하기로 결심한 거죠. 아침 8시. 저는 딸아이의 생일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수아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지친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연구실에 있다가 집에 왔거든요. 생일 파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게. 식기를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수진을 비롯한 팀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옮겨간 거였어요.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3년간 감사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수진. 저는 빈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5개였던 책상이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타버린 냉장고는 폐기 처리됐고 실험 장비들도 절반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나노 증착 장비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어요. 혼자서라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김민준 아니야? 응. 미친 프로젝트 하던 사람. 3년 동안 100억 날렸다며? 결국 실패했대. 저는 포크를 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식판을 들고 일어서는데 한 후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프로젝트 종료됐다던데 아쉽겠어요.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 연구원. 네, 소장님. 자네를 다른 팀으로 재배치하려고 하네. 냉장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야.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장님. 응. 제가 펠티어 프로젝트를 개인 시간에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회사 예산은 한 푼도 안 쓰겠습니다. 제 시간과 제 돈으로요. 연구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인생이니 말리진 않겠네. 하지만 회사 장비는 업무 시간 외에만 쓰게. 그리고 다른 업무에 지장 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밤에는 펠티어 냉각 연구, 주말도 모두 연구실에서 보냈어요. 69번째 실험, 70번째, 71번째, 실패는 계속됐습니다. 효율은 여전히 40%대에서 맴돌았어요. 57%를 찍었던 그날의 조건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어요. 갈 때마다 아내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수아는 이제 제가 집에 와도 반기지 않았어요. 아빠. 응. 아빠는 냉장고가 더 좋아?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항상 회사에만 있어? 미안해. 아빠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집에 올게. 거짓말. 아빠는 맨날 조금만 덜해. 수아는 제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후렸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 가족이 잃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개월째. 89번째 실험이었어요. 새벽 3시. 저는 또다시 실패한 시제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효율 42%.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목표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아이고, 김 연구원님. 또 밤새 마셨어요? 네, 좀 쉬셔야죠. 건강 망가져요.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물었습니다. 연구원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냉장고 만듭니다.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생긴 거요? 아니요. 조금 다른 냉장고예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냉장고요. 아주머니는 걸레질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거 중요한 일이네요. 우리 손주들 세상이 깨끗해지려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려? 연구원님 같은 분들 덕분에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힘내세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일이야. 포기하면 안 돼. 3개월째. 107번째 실험. 효율 45%.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느렸어요. 이 속도라면 60%에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국제학회 공고를 봤어요. 미국에서 열리는 나노 소재 학회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였죠. 참가비와 항공료를 생각하니 망설여졌어요. 개인 돈으로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록했어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바우트모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회장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었어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 기조연설. 무대에 한 교수가 올라왔어요. 라마 벤카타스브라마니안 교수. 나노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은 실패 데이터의 가치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라마 교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만 논문으로 쓰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실패 데이터에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성공의 지도가 보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107번의 실패. 저는 그것을 버려야 할 쓰레기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도라니.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실패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나요? 라마 교수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모든 변수를 매트릭스로 정리하세요. 온도, 압력, 시간, 농도 등등. 그리고 각 실패가 어떤 변수 조합에서 발생했는지 매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지대와 위험지대가 보이기 시작하죠. 저는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라마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yes. 저는 삼성에서 온 김민준입니다. 펠티어 냉각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107번 실패했는데 이것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마 교수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펠티어 냉각? 흥미롭군요. 데이터를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3년간의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라마 교수는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보물창고네요. 네. 당신은 3년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증착 온도 310도에서 330도 사이, 각도 12도에서 18도 사이. 이 구간에서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패턴이 보입니다. 저도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더 세밀하게 탐색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마 교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과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저희는 나노 증착 공정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당신의 데이터와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7번 실패한 프로젝트를 세계적 석학이 인정해 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제 연구실로 오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 바우트몰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응.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 지금 미국이야. 뭐, 학회 참석하러 왔어. 그리고 오늘 엄청난 기회를 만났어. 존스 홉킨스 교수님이 공동 연구를 제안하셨어.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보, 이번엔 진짜야. 방향이 보여. 당신 그 말 몇 번째야? 지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족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라마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넓은 공간이었어요. 교수는 저를 실험실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나노 증착 시스템이에요. 기존 방식보다 10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죠. 저는 장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당신의 최적 구간을 더 정확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겁니다. 라마 교수가 말했어요. 제안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증착 공정 기술을 제공하고 당신은 펠티어 소자 설계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성공하면 공동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죠? 제가 회사 공식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예요. 라마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종료됐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거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마음에 드는군요.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해봅시다. 성과가 나오면 회사도 다시 생각이 바뀔 테니까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대신 회사로 향했습니다. 라마 교수가 보내준 새로운 증착 공정 매뉴얼을 들고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108번째 실험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라마 교수의 정밀 제어 기법을 적용했거든요. 온도 318도, 각도 14.5도, 증착 시간 51분. 모든 변수를 소수점 단위로 조절했어요. 장비가 멈췄습니다. 새로운 소자가 완성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스트 장비에 장착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효율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35%, 40%, 45%, 50%.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5%, 58%, 60%.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멈추지 마. 제발. 62%, 64%. 그리고 안정화됐습니다. 65%.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해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를 돌파했어요. 3년 반, 108번의 시도 끝에 저는 즉시 라마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65% 달성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재현성을 확인하고 논문을 쓸 시간입니다. 저는 연구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연구소장을 찾아갔어요. 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뭔가? 펠티어 프로젝트요. 65%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존스 허핀스 대학과 공동 연구로 돌파구를 찾았어요. 재현성도 확인했습니다. 5번 연속 성공했어요. 연구소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 데이터를 보여주게.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어요. 그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 연구원. 네, 자네가 해냈군. 혼자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107번 실패한 덕분이에요. 그리고 라마 교수님 덕분이고요. 연구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본사에 보고해야겠네. 프로젝트 재개하자고 건의하겠어.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이 정도 성과면 충분해. 저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수아가 뛰어왔어요. 아빠, 수아야. 아빠 오늘 일찍 왔어. 응. 오늘은 아빠가 수아랑 놀아줄게. 진짜? 진짜. 딸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어요. 여보, 성공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저도 미안해. 혼자 버티게 해서. 아니야. 당신이 맞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신나서 유치원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65%는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상용화하려면 최소 75%는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내구성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마 교수와 팀이 있었고 회사의 지원도 다시 받을 수 있었어요. 김민주는 가장 어두운 순간 존스 허핀스의 라마 교수를 만났고 107번의 실패 데이터가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나노 증착 기술로 65% 효율을 달성했고 프로젝트는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본사 보고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켰습니다. 김 연구원, 시작하게. 상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펠티어 냉각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108번의 시도 끝에 65% 효율을 달성했어요. 이것은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임원들이 쑥덕거렸어요. 존스 허핀스 대학과의 공동 연구로 나노 증착 공정을 혁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허 출원 가능하며 상용화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개인 시간과 개인 자금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사 예산은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상용화까지 얼마나 걸리나? 75% 효율을 달성하면 양산 가능합니다. 현재 속도라면 1년 내 가능합니다. 상무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프로젝트 재개를 승인하겠네. 예산은 연 80억. 팀원은 자네가 선발하게. 단, 조건이 있어. 네. 1년 내 75%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음 주. 저는 옛 팀원들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선배님, 프로젝트가 재개됐어.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박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짜요? 응. 이번엔 방향이 확실해. 65% 달성했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 저 다시 가고 싶어요. 다른 팀원들도 모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5명의 팀이 다시 모였어요. 빈 연구실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75% 효율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어요. 현재 65%, 10%를 더 올려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라마 교수님 팀과 협력해서 나노 구조를 더 정밀하게 최적화할 겁니다. 그리고 소재 배합비도 조정할 거예요. 박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선배,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109번째, 110번째. 이번에는 달랐어요. 방향이 명확했거든요. 65%에서 66%로, 66%에서 67%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한 달에 1%씩. 느렸지만 확실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145번째 실험. 효율 68%.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70%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2개월. 173번째 실험에서 드디어 70%를 돌파했습니다. 그날 팀원들과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작은 축하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선배, 이제 5%만 더 올리면 되네요.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마지막 5%가 가장 어려워. 왜요?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라마 교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내주셨거든. 다층 나노 구조. 기존에는 단일층이었는데
이것을 여러 층으로 쌓는 거야. 이론상으로는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날부터 다시 실험실은 불야성이 됐습니다. 다층 구조 합성은 훨씬 복잡했어요. 실패율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 저는 라마 교수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 진전이 있나요? 72%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라마 교수는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층 간 계면이 문제군요. 층과 층 사이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면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팅 물질을 개발 중인데 그것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 라마 교수가 새로운 코팅 물질 샘플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바이알에 담긴 은색 액체였어요. 팀원들과 함께 적용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나노 단위로 정밀하게 코팅해야 했어요. 실수하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코팅 작업을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시간의 작업 끝에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다층 구조 펠티어 소자 237번째 시제품이었어요. 테스트 장비에 장착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냉각이 시작됐습니다. 효율 측정기가 작동했어요. 65%, 68%, 70%, 72%. 여기서 멈추지 마. 제발. 73%, 74%, 75%.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6%. 그리고 안정화됐어요. 76%. 우리가 해냈어.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1년. 237번의 시도. 드디어.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아가 뛰어왔어요. 아빠,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왜? 아빠가 꿈을 이뤘거든.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성공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6%. 목표를 초과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끝난 거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논문을 써야 해요. Nature에. Nature.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요. 거기 실리면 이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져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논문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라마 교수와 공동 집필이었어요. 매일 밤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데이터 정리, 그래프 작성, 실험 방법론 서술, 결과 분석, 고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네이처는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논문 초고가 완성됐어요. 제목은 High Efficiency, Peltier Cooling Through Nano-Engineered Multilayer Structures. 라마 교수가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제출할까요? 저는 긴장됐어요. 만약 거절당하면? 그럼 다른 저널에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도전해봅시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논문이 전송됐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네이처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2달째.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3달째.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거절된 건 아닐까?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선배, 네이처에서 연락 왔어요? 아직이야. 기다려야지 뭐.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새벽 3시. 저는 연구실에서 다른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Nature Communications 편집부.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Dear Doctor, Kim and Dr. Venkata Subramanian.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manuscript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게재 승인.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게재가 됐어요. Nature Communications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됐어요. 빈 연구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즉시 라마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김 박사, 저도 지금 봤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의 11년 집념 덕분이죠. 107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그 집념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을 모았어요. 모두들, 중요한 소식이 있어. 뭔데요? 우리 논문이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어.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진짜요? 정말로요? 박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선배. 모두가 포옹했습니다. 11년간의 여정. 237번의 시도.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연구소장이 축하 인사를 왔습니다. 김 연구원. 자네가 해냈군. 회사의 자랑이야. 본사에서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네. 기자회견요? 물론이지. 이건 엄청난 성과야. 전 세계가 주목할 거야. 일주일 후, 삼성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11년간 펠티어 냉각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어요. 237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76% 효율을 달성했고 Nature Communications에 논문이 게재됐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2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산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뭡니까?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입니다. 온실가스도 프레온가스도 배출하지 않아요.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아내와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축하해. 고마워, 수아야.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러워. 저는 두 사람을 안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해서.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당신이 옳았어. 그날 저녁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왔어요. 삼성, 혁신적 친환경 냉각 기술 개발. 11년 연구 끝에 Nature 게재 쾌거. 수아가 TV를 가리켰어요. 아빠 나왔어. 저는 딸아이를 안고 화면을 봤습니다. 11년 전, 불가능하다던 그 프로젝트.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논문이 공식 출판됐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MIT, 스탠포드, 캠브리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마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김 박사, 우리의 논문이 이번 달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논문 TOP10에 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알렸어요. 모두들 환호했습니다. 연구실 벽에 Nature Communications 논문 표지를 걸었어요. 11년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청소 아주머니가 연구실에 오셨어요. 김 연구원님. 네, 아주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주머니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손주들 세상이 깨끗해지려면 연구원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요. 기억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이제 정말 세상이 조금 깨끗해질 것 같네요. 저희는 웃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수원 하늘이 보였어요. 11년 전 그날 밤, 별을 보며 정말 불가능한 걸까 물었던 그 자리. 이제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6개월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포기하지 않았잖아. 선생님이 그러셨어.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대. 저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도 그렇게 하면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약속해? 약속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1년. 237번의 실패. 그 모든 시간이 후회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라마 교수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김 박사,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MIT에서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냉동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대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탄소 중립 정책에 딱 맞는 기술이라고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교수님, 처음 제 실패 데이터를 봤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보물창고라고 했죠. 정말 그랬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지도였어요. 라마 교수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연구합시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통화를 끊고 저는 연구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내추럴 논문, 책상 위에 실험 노트, 창밖에 푸른 하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뭐 그려? 아빠, 딸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파란색 하늘 아래 녹색 나무들, 그리고 작은 냉장고 하나. 이게 뭐야? 아빠가 만든 냉장고. 지구를 지키는 냉장고래.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아내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밥 먹자.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소박한 반찬. 하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 없었어요. 11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기술이 세상에 나가 정말로 지구를 지키는 날까지 저희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민주는 11년간의 집념 끝에 76% 효율을 달성했고 Nature Communications의 논문을 게재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가족도 되찾았어요. 237번의 실패는 결국 성공의 디딤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계신가요? 힘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237번 실패해도 238번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